그리고 지금 방금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온 몸이 총체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부상과 통증, 그리고 그것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오래 알아왔던 저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2달 전에 입었던 고관절 부상 때문에 물을 2차례나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관절이 다치니까 발목까지 염증이 생겼고 심지어 엊그저께는 팔꿈치에까지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온 몸이 총체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요즘 이 부상들이 저를 더 깊은 생각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봤어요. 첫째,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운동할 시간은 점점 부족한데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몸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싶다 보니까 강도를 자꾸 높였어요. 심지어 워밍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둘째, 자세나 가동 범위에 부주의겠죠. 고관절, 발목, 팔꿈치 같은 주요 관절이 함께 아프다는 건 제 운동 습관 전체를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니까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좀 쉬어야 한다. 그런데 10년 동안 매일 운동을 했던 제게 운동을 쉰다는 건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자꾸 운동을 꾸역꾸역 나갔고 결국 디스크 말고도 점점 아픈 곳만 늘어가고 있는 종합병원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허리 말고 다른 부위는 조금 아프네. 근데 뭐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는 그런 무심함이 부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저강도의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만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더 많이 읽고 쓰고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쓰기로 했죠. 물론 제 운동 습관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통증이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간은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한 정보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또 운동을 시작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움직임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통증에 불구하고 움직임을 지속해야 할 의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욕심이 앞서면 과도한 중량이나 무리한 동작으로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만의 강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절제의 미학이죠. 절제는 남이 아닌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나만의 예술작품과도 같죠.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증에 감사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통증이 있다는 건 내 몸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무조건 악으로 여기기보다 통증이 내 몸에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심지어 원인 파악이 힘든 통증조차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통증은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상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은 내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신호와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통증이 생길까? 내가 어떤 동작을 잘못하고 있지? 혹시 생활 습관도 문제인가?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질문들이 단순히 운동 영역을 넘어서 제 전반적인 삶을 들여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없었나? 내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빨리 성취하려고 조급하진 않았나? 나는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있으면서 정작 균형은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레 떠오르는데 통증이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고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재활 프로토콜을 직접 만들어보는 모험이자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몇 가지, 발목 안정화 밴드 운동과 테이핑 같은 재활 루틴, 팔꿈치 아이싱과 테이핑 같은 재활 루틴도 하나씩 시도해보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추후 여러분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부상이라고 좌절했죠.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달하기 힘든 노하우나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을 더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어떤 소설 작가의 인터뷰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파나 마늘 같은 재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너무 쓰죠. 그런데 이 재료들이 고기나 다른 식재료에 어우러지면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을 내주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힘들고 안 좋은 일들이 섞여서 어우러지고 버무려지다 보면 결국 인생이 더 맛있고 풍부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부상이라는 건 씁쓸한 파나 마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굳이 원하지 않았고 그냥 무작정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부상이 어쩌면 제 삶의 깊은 맛과 의미를 더해주는 재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야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와 해법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단순히 디스크 수저가 웨이트 트레이닝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상을 예방하고 재활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는 종합 솔루션을 구상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당연하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관절, 발목 시리즈 같은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면 채널 브랜드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지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부상과 통증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성장의 재료로 삼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인생의 맛이 덜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맛을 잘 살려서 결국 각자의 몫이겠죠. 부상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하나의 재료로 삼는 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조금씩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건강하고 더 깊은 인사이트를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디스크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통증 언젠간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인생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디스크 마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 탁톡방에 들어오셔서 전우들과 의견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